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남한에 침투해서 실제로 북한에다가 이제 통신 연락 보고를 하고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지난 시간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무전기가 제가 1차 때 사용했던 무전기입니다. 단파 무전기인데요.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본체고 이거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판근식이라고 해서 이 판근식에는 모르스 부호가 1부터 0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곳 같은 거로 이렇게 찍 그으면 돈 쓰 해서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근식은 예비로 갖고 나오고요. 보통은 메모리식에다가 우리 문자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했다가 전송 버튼을 누르면 다 나가는, 다 이제 송출이 되는 그런 무전기였는데, 여기에 있는 이거는 안테나 선입니다. 무선 칠 때는 앞에서도 좀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무전기는 안테나 그 공중선을 8m를 늘려야 됩니다. 45도 각도로. 그리고 대지선을 12m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테나 선이 총 20m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하냐? 이 대지선 끝에 있는 그 방향이 북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북쪽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테나가 북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테나를 설치를 하고 무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무선 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암호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호문을 작성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문장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이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숫자가 3개가 되어 있어요. 숫자가 3개가 되어 있고, 상층 인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서쪽으로, 서쪽 지역, 서울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3자리 난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다가 보고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문장으로 쓴 다음에 그 문장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문장표에서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그 문장표 옆에 있는 숫자를 그 밑에다가 쭉 이제 나열해서 씁니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난수표를 그 밑에다가 쭉 순서대로 이렇게 쭉 놓고 그렇게 하고 그거를 합합니다. 더하기. 합쳐서 이제 나온 답이 바로 북한에 보내는 암호전문인데, 보고문인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숫자를 더할 때 7하고 5하고 더하면 10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럴 때는 제가 있었던 대남공작부서에서는 이런 때에는 비산수적으로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300 뭐 예를 들어서 7하고 5하고 더하면 10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올려주잖아요. 앞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10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1은 버리고 2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뭐 8하고 더하면 뭐 3만 쓰고, 여기다 9하고 7하고 더하면 6만 쓰고, 이렇게 해서 이 더해서 나오는 10단위 숫자는 다 버리는 거로. 그거를 북한 공작부서에서는 저희들끼리는 비산수적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북한에다 대북 보고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한에 이제 북한에서 지령을 주는 겁니다. 지령을 줄 때에 그 지시문을 받아서 해독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한에 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아마 샀던 것 같은데, 그때 소니 단파 라디오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한 달에 2번 2회가 연락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3일 뭐 18일 또는 뭐 5일 뭐 20일 이런 식으로 보름에 한 번씩 그 연락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통신 조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공작조에 해당한 날짜에는 지령문이 나오든 안 나오든 반드시 그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고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로 받을 수 있는 지령문은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수방송이라고 그래서 평양방송으로 여자 아나운서가 숫자 불러주는 겁니다. 5자리 숫자를 불러주는 건데요. 사실은 숫자를 불러주는 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받아쓰기가 좋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숫자를 불러주는 걸 한 사람이 불러주는 걸 계속 듣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자하고 7자하고 헷갈려요. 한참 듣다 보면 이게 7인지 1인지 그 다음에 뭐가 또 헷갈리냐면 6자하고 9자가 헷갈립니다. 6, 9 하는데 이게 발음이 마지막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공작원들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또 쓰는데 그래서 이 숫자 방송은 밤 12시에 평양방송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숫자 방송이 나온 뒤로부터 1시간 반 후에 새벽 1시 반에 우리가 약속한 주파수로 몰수보를 북한에서 발신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다가 몰수보 수신을 해요. 저희는 북한에서 훈련할 때 그 수신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통신 그 수신하는 거를 뭐 좀 잘 했다고 할까요? 좋아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수신이 자신이 드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모르스보를 수신해 본 분들은 아마 제 실력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분당 110자, 110자까지도 받아왔습니다. 숫자로 110자. 근데 보통의 일반적으로 A급 무전수가 받는 수신 속도는 몇 자냐? 90자입니다. 근데 저는 A급 무전수보다도 더 굉장히 잘 받았다 하는 건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그 숫자를 받아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이 고래사냥이 이제 그 암호 해문하는 변신용 책자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일단은 해문을 합니다. 말하자면 변신을 하는데 여기에다 제가 이제 써놓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이 책만 가지고 그 지령문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쓸 때는 이 책에 몇 페이지를 쓰냐 하면 숫자는 1부터 0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10페이지만 씁니다. 10페이지만 쓰고 10페이지 중에서도 단어를 그러니까 10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에서는 10줄까지 쓸 수 있고요. 또 한 페이지에서 이제 한 줄을 쓸 때에는 10자까지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글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줄에 10자면은 100자 아닙니까? 한 페이지에 100자. 그러면 이제 1000자인데 10페이지니까 1000자인데 1000자 중에 저희가 쓰고자 하는 그 글자 한 글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뭐냐면 저희가 만드는 게 바로 난수표입니다. 난수표. 이 난수표라고 그러면 뭐 난수 하니까 이제 숫자만 된 거를 가지고 난수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난수고요. 난수표는 따로 있습니다. 난수표는 글자를 조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려면 뭐 사실은 한 3시간 정도 설명을 하면 2시간 정도 설명을 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런 그 전문들을 작성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북한에다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침투하는 과정에 제주도에서 경찰관들이 그 검문 검색에 대비해서 결국은 무전기를 제주도에도 묻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청주 상당산성에 묻혀 있는 무전기를 다른 공작소가 쓰다가 묻어놓고 간 그 무전기를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청주 상당산성에 가서 무전기를 이제 매몰되어 있는 것을 파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청주 상당산성 전경이고요. 이게 남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에 그 성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처럼 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공작조에서는 이걸 축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축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남문으로부터 여기 오면 이제 첫 번째 축대인데요. 두 번째 축대에 남문 쪽 모서리 직하에 무전기가 매몰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서 이제 파다가 저희가 이제 확인한 거는 뭐냐면 이 무전기가 습기가 찼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안테나선을 연결을 하지 않고 전원을 연결해 가지고 과연 이게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런 작업을 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은 잘 이거 뭔지 모르실 거예요. 이게 전문용어로는 공작용어로는 수정편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수정 있잖아요. 수정을 얇게 가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라서 넣은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주파수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수정편을 보면 여기 주파수들이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주파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무전기에 요 밑에 조그맣게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주파수에 맞게 이제 끼워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1차적으로 무전기를 파다가 확인을 하고 무선 날짜를 보고 날짜를 기다렸다가 그 전부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청주 상당산성까지 가서 무선 보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6월 달인데 6월 달에 이제 첫 번째 가서 무선 보고를 하려고 그러다가 무전기를 요 축대 밑에다가 설치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테나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딱 해놓고 이 메모리에다가 보낼 전문을 다 입력을 해놓고 딱 기다리는데 저 밑에서 산 밑에서 산하고 오토바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근데 점점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선실은 당시에 여기 축대에 앉아 있었고 힘드니까 그리고 조장은 저하고 이제 이 숲속에 들어가서 무전기 설치해 놓고 지금 북한에다가 무전을 치려고 딱 앉아 있는데 이 양반이 조장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사실은 이 두 명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한 명은 이제 작업을 하고 또 몰래 이제 작업을 하고 한 명은 그거를 커버해 주는 쉽게 하면 이제 망도 봐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 당시에 제 옆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제가 이제 하는 거 보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 저 오토바이 소리가 계속 크게 나니까 이분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철수해야 되지 않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우리가 이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사실은 서울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조치원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택시 타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경찰관이 우리를 뭐 추적할 일도 없고 군인들이 따라올 일은 더더욱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계속 아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계속 시간을 흐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분만 기다리면 북한에다 무전을 뭐 버튼만 한번 누르면 되니까 그렇게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5분을 이 사람이 못 참더라고요. 그냥 안테나 선을 그냥 확 잡아 당겨가지고 결국 안테나가 해지가 되니까 무전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여기 아니 정리를 다 끝내니까 오토바이 소리가 안 나요. 그래갖고 너무 황당해갖고 이 묻어있던 데다가 묻혀있던 데다가 다시 무전기를 묻어놓고 철수했습니다. 철수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조장하고 저하고 이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제가 그 무전기를 설치해 놓고 할 때에는 조정 선생 당신은 저쪽에 가서 좀 망도 봐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 뭐 둘이서 활동할 필요가 뭐 있느냐 혼자 하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제가 엄청나게 이제 좀 뭐라고 했더니 두 번째 갈 때는 본인이 알아서 멀리 가서 이제 망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원칙이 남한에 침투하면 적지에 침투하면 가장 그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북한에다가 안착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사히 도착해서 지금 공작 활동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연락 날짜에 보고 날짜에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거죠. 다음번까지 기다리려면 보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침투한 지 한 달 만에 결국은 이제 북한에다가 한 달 좀 지나서 북한에다가 첫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북한에 가서 복귀를 했는데 담당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한테 뭐 엄청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다. 좀 빨리 좀 해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희도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꼭 그게 뭐 말이 씨가 된다고 그 나오기 전에 침투하기 전에 이제 그 담당관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가급적 좀 빨리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첫 보고를 그렇게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조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뭐 우리 일부러 천천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농담이 진담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가갖고 하여튼 뭐 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 과거에 그 소위 그 제야 운동권 단체들을 제가 사진을 띄워 놓은 건데 저희가 남한에 침투하면 포섭 대상들을 이제 어디에 사는지 또 그 사람들의 연락처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북한에서 공작 지도부에서 넘겨받은 자료에는 그 당시에는 주소지라든지 연락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와서 현지에 와서 이제 물색을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찾을 것인지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신문을 계속 보든지 잡지 뭐 이런 것들을 봐서 그런 사람의 어떤 그 주소지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은데 제일 뭐 그건 정말 이건 뭐 복골복인데 그래서 확실한 방법은 뭐냐? 확실한 방법은 이런 소위 그 민주화 단체들 그러니까 이 저희가 포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활동할 만한 단체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나와서 저희가 그 당시 전민련이 89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죠. 자주평화통일연대 뭐 민족회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90년대에 와서 만들어진 거긴 한데 어쨌든 이 민가협도 옛날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권 단체들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취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을 띄워놓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황인호 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적으로 김부겸 씨를 넘겨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이선실에게 시키면서 동시에 황인호 씨나 그 다음에 이제 김선태 이런 사람들의 그 주소지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여러 단체들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또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